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력학 서론을 하고 있어요. 1장 서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력학이란 무엇인가 설명드렸고, 연력학 일과 열이 등가다. 사실상 같다. 그리고 이 일과 열에 관련해서 상태 변화를 시스템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연력학이다. 그래서 키워드 3개로 하면 일, 열, 그 다음에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이걸 법칙화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일과 열에 관해서 법칙화하면 1법칙과 2법칙이 있다. 그리고 일의 정의 W는 힘 곱하기 변위 이렇게 된다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의거해서 한번 좀 따라가 보면은 1.1절에는 응용, 왜 도대체 연력학을 배우느냐, 연력학이 어디에 응용될 수 있느냐, 연력학의 응용 범위가 소개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림만 가지고 한번 보면 오른쪽 17페이지에 보면 터보제트 엔진, 또 비행기 추진 시스템, 또 LCD 제조 공정, 태양열 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 풍력 발전, 인공심장 등등, 뭐 열과 일이 빠져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열역학만 가지고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열역학과 유체역학을 이미 배웠죠. 유체역학 배웠잖아요. 그래서 열역학, 유체역학, 그 다음에 3학년 때 열전달, 이 세 가지를 배우면 웬만한 열과 유체가 있는 열유체로 된 시스템은 다 해석하거나 또는 설계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학기 때 유체역학 배웠고 이제 열역학 배웠으니까 3학년 때 열전달까지만 배우면 웬만한 열유체 시스템, 금방 말한 뭐 이제 뭐 태양열, 또 태양광, 또 지열, 요즘 지금 지열, 풍력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이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지.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은 그 이명박 정권에서 녹색 성장하면서 한때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지열이나 뭐 풍력 일부 좀 띄워졌었어. 띄워졌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못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금 다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부각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주로 풍력, 또 이제 태양광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응용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 돌아가는 그 에너지나 그런 그 경제 상황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를 중심으로 지금 5G 시대잖아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야.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 다 알 거야.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4차는. 그래서 이제 4차는 그동안 1차, 2차, 3차까지의 발전된 걸 다 융합하는 거지. 융합하는 특성이 있고, 융합. 연결하는 거지. 초연결.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이 가능한 그 인프라가 갖춰졌어요. 5G 때문에.
5G 때문에 이제 모든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됐으니까 뭐 자율주행도 이제 가능해져 있는 거지. 그전에는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인프라가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4G까지는 어려워. 근데 5G, 6G로 가면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될 거예요. 또 뭐 빅데이터 들어봤죠? 빅데이터. 광범위한 데이터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주권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각자 자신의 데이터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와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 데이터 다루는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얘들이 그냥 우리 데이터를 지 맘대로 했잖아. 에? 우리는 사용할 때 자기 데이터하고 그냥 허가합니다. 클릭하고 사용하는 건데 그 데이터가 사실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그냥 공짜로 그 사람들은 쓰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기업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이걸 데이터 주권 시대라고 불러. 데이터 주권. 내 데이터는 내 거다.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요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그게 가능해졌어.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아이디도 이제 신분증도 다 디지털화 하죠. 최근에 그 경찰청인가 여기에서 이제 그 면허증 그 디지털 면허증 나왔잖아. 예? 또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자기 신분 인증하는 것도 예전에는 뭐야 그 공인 인증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설 인증까지 다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로 인증하기도 하고, 뭐 구글로도 인증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고 이 초연결, 초융합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도 제가 3학년 자동차 공학 과목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자동차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지금 급격하게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로 옮겨가고 있죠.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어. 대략 앞으로 10년 뒤면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만들 수가 없을 거야. 나라별로 달라요. 2025년부터 35년까지 대충 앞으로 5년에서 15년 사이에 각 유럽은 좀 빠르고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그만 만들자. 이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차로 쓰자. 전기차 쓰면은 인프라가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약점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뭐 급속 충전해도 한 2, 30분 걸리고 천천히 충전하면 몇 시간 걸려. 그리고 한 번 충전해도 많이 못 가요. 물론 요즘은 많이 이제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한 3, 400km? 최근에 나온 것들은 뭐 한 500km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심 같은 데서는 가능하겠지. 도심에 충전소 많이 만들어 놓고 조금 가다가 충전하고. 그러나 어쨌든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요, 현재.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되고. 수소는 한 5분만 충전하면 돼. 한 5분 충전하면 뭐 한 600km. 현대차 뭐 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래요. 그래서 멀리 갈 때는 수소차, 가까이 갈 때는 전기차. 또 뭐 작은 차는 전기차, 큰 차는 수소차. 이렇게 지금 서로 역할 분담해서 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에너지예요. 전기. 그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야 되느냐. 또 수소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느냐. 전기 에너지 만든다고 석탄 떼고 화력 발전. 그러면은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기를 만드는 동안에 엄청난 공해가 나오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받아.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쓰는데 남는 거, 잉여 에너지를 ESS 시스템 들어봤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배터리 같은 거지, 배터리. 거기다 저장해서 이제 나중에 쓰는 건데, 이게 또 효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수소를 만들자. 수소를 만들면 저장하기 용이하고 이동하기 용이하니까 수소로 만들어. 그러니까 잉여 전력, 신재생 에너지는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공짜로 계속 얻는 거니까 이걸 필요한 데 쓰고 남는 것은 다 수소로 만들자. 어?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차에 활용하자. 이게 이제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ESS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수소차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유럽을 중심으로 좀 뭐 일본 또 이제 미국도 최근에 수소차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들어봤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수소차 회사 뭐야? 어? 니콜라. 어? 니콜라 테슬라 이름 땄다고 그랬잖아. 니콜라 테슬라. 어? 에디슨하고 쌍벽 올리는 그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현대차하고 니콜라하고 지금 협약을 맺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신재생 에너지가 뜨고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창출한 전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잉여 전력은 저장을 하는데 수소로 바꾸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는 수소차가 전기차와 수소차가 미래의 자동차 동력원이 되는 거죠. 사실은 테슬라라든가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야 될 거예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선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 회사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에너지 회사. 훨씬 더 큰 범주. 수소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에너지 회사로 가고 자동차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동차 관점에서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잖아.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하나의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니까 뭐 빅데이터와 5G 이 기술 때문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얹혀지면은 이제 자동차에 응용할 수도 있고 드론에 응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다 기계가 작동하면 반드시 열이 나와요. 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야. 수소차 같은 경우도 연료전지에서 화학 반응으로 전기가 생산되는데 열이 또 많이 나와. 어? 그래서 열을 잘 냉각시켜 줘야 돼요. 그 냉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 모든 움직이는 것들 또는 기능하는 것들은 다 열이 나오죠. 우리 인체에서도 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열 문제는 그래서 열과 유체, 이 열유체 시스템이 모든 기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선진 기술이 앞으로 끌고 가다가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열유체 문제야. 초반에는 그냥 만들어서 사용해. 그래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꼭 냉각 문제나 이런 문제에 딱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연료체 전문가들이 이제 나서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연력학의 응용 범위가 다양한데 제가 일일이 다 못하고 그 중에 일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1.2절은 뭐예요? 1.2절에서는 연력학 시스템,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생소한 용어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처음 들을 때, 첫 주나 두 번째 어떤 과목을 들을 때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 새로운 용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자꾸 되뇌어서 입에 붙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계속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어 잘하려면 영어 단어부터 잘해야 되잖아. 단어 모르면 어떻게 문장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1.2절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을 시스템이라고 정의해요. 자동차 내연기관이다. 그러면 여기 내연기관에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여기 피스톤 실린더가 있으면 여기 요 부분, 요 가스 있는 부분, 요 가스 있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보자. 그래서 여기에 온도나 압력이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바뀌는지 보자. 이게 이제 연력학에서 다루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시스템, 그 나머지는 전체, 이 시스템 빼고 나머지는 전체 뭐라고 하냐면 경계 또는 주의라고 하죠. 주의, 교과서의 주의, 시스템과 주의. 관심 있는 걸 시스템이라고 부르자. 시스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서라운딩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시스템을 자기 요령껏 잡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잡겠다 하면 여기에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잡겠다. 난 여기까지 잡겠다. 이거는 주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잡으면 많이 불편할 수 있지. 가장 효율적으로 잡아야지 해석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잘 선택해야 돼, 시스템을. 그 다음에 시스템과 주위의 이 경계 부분, 요걸 경계라고 그러면 여기를 이 가르는 부분을 경계, 바운더리라고 불러요. 바운더리.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 주의, 경계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시스템은 내가 관심 있는, 연력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주의구나. 그 경계선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도 종류가 있어. 여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스템 안에 우리 지금 연력학적 시스템은 시스템 안에 있는 요 가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가스도 이름을 붙이기로 해요. 시스템 안에 있는 이 가스 같은 거 이걸 유체가 있겠지. 꼭 시스템이 기체 아니어도 되겠지. 액체일 수도 있어요. 펌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유체냐면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유체야. 그래서 작동 유체라고 불러. 작동 유체. working fluid. 작동시킨다. 일하게 한다. working fluid. 또는 작동 물질이라고도 하고 유체 대신 물질이라고 써도 돼요. 작동 물질, working material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작동 유체. 시스템 안에 작동 유체가 있어서 작동 유체의 상태 변화로 시스템과 주위와의 열이나 일의 교환이나 일의 창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 경계, 주의. 자, 그럼 이제 시스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밀폐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하나 튼다면 거의 없지만 현실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고립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고립 시스템. 그래서 밀폐 시스템, 개방 시스템, 고립 시스템. 제가 중간고사 때는 시스템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를 종종 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밀폐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이지. 클로즈드 시스템, 닫힌 시스템, 클로즈드 시스템. 개방 시스템은 오픈 시스템. 고립 시스템은 아이솔레이션이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밀폐, 다쳤구나. 뭐에 대해서 다쳤어? 작동 유체, 그 유체에 대해서 다친 거죠. 물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야. 이 밀폐라는 것은 물질이 들락날락 못한다. 예를 들어 풍선이 있어요. 풍선을 다 이렇게 다 구멍 뚫리지 않은 풍선.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를 시스템이라고 잡아.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잡고 나머지를 주위라고 잡겠지. 그래서 이 주위의 온도가 높아서 공기 안으로 이 풍선 안으로 열이 들어간다. 열을 Q라고 합시다. Q닷. 열이 들어가서 이게 풍선이 이렇게 팽창한다. 뭐 이런 것을 연력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 안에 공기는 이 주변 공기하고 막혀 있죠? 그 물질이 막혀 있잖아요. 밀폐돼 있잖아요. 그런 걸 밀폐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근데 풍선이 구멍이 났다. 그래서 여기 새어나오고 있는 것도 해석할 수 있지? 그러면 점점점 풍선이 쪼그라들겠죠? 그걸 내가 해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건 물질에 대해서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물질 전달이 안 된다. 밀폐 시스템. 물질 전달이 시스템과 주위 사이에 물질 전달이 안 된다. 밀폐되어 있다. 물질 전달이 된다. 개방 시스템. 자, 그런데 밀폐 시스템이나 개방 시스템 다 공이 열은 어때요? 열은 여기 물질은 들락날락
개방 시스템은 들락날락하고 밀폐 시스템은 안 돼. 근데 열은 닫혀 있다고, 물질에 대해서 닫혀 있다고 열은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죠. 열은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열은 밀폐건 개방이건 다 들락날락해요. 이 물질과 에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에너지도 있고 물질도 사실 에너지야. 물질과 에너지인데 물질 전달에 대해서 열려 있느냐, 에너지 전달에서 열려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밀폐 시스템은 물질 전달에 대해서 닫혀 있고 물질 전달에서 열려 있지만 둘 다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열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일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일을 줘서 얘가 닫혀 있어도 이렇게 밀려가면서 일을 받을 수도 있고 팽창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열이나 일, 즉 에너지에 대해서는 둘 다 열려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한번 그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너지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 물질 전달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걸 우리가 고립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완전히 고립되었다. 에너지도 못 받고 물질도 못 받는 거야. 이거 둘 다 닫혀 있어. 어? 이걸 생각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어려운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고. 굳이 생각한다면 우주 전체. 예? 우주 전체는 우주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주 전체와 우주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걔하고 뭐 교류할 게 없잖아요. 물질도 들락날락 못하고 에너지도 들락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이론적으로 예, 고립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실제는 다 밀폐 시스템 아니면 개방 시스템이겠지. 예. 아까 여기 내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연기관에서 여기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흡기에서 열어서 가스가 들어오고 기름이 들어오고 해서 그 다음에 닫히지. 그리고 여기 열려 있는 상태로 해석할 때는 개방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문 닫고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점화가 일어나서 압축이 돼서 쫙 팽창한다. 그러면 그동안을 그 과정만 해석할 때는 밀폐 시스템. 그쵸? 펌프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받아서 펌핑하는 거니까 이건 개방 시스템. 그쵸? 선풍기 같은 거 다 개방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체기계는 거의 99.9%는 개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폐 시스템은 좀 제한적이야. 그래서 연력학 1법칙 설명할 때도 처음에 밀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나중에 또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개방 시스템에서 거의 유체기계 대부분이 거기에서 나와요. 개방 시스템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시스템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정리하면 시스템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고립 시스템은 실제 이 상황에서 잘 안 나타나니까 뭐 어떤 경우는 무시해도 되겠지만 고립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밀폐 시스템이 있고 개방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고립 시스템은 물질 전달에 대해서 물질 전달이 시스템과 여기 지금 생략했는데 시스템과 주의 사이에서 물질 전달이 안 일어나고 에너지 전달도 안 일어나면 고립 시스템. 밀폐 시스템은 물질 전달이 안 일어나죠. 뭐 에너지는 전달되고 에너지 소통은 되고 개방 시스템은 둘 다 되죠. 물질 전달도 되고 에너지 전달도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정리가 잘 되겠죠. 고립 시스템, 밀폐 시스템, 개방 시스템. 대부분은 밀폐 시스템 아니면 개방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검사 최적, 검사 질량이라는 말이 나오네. 검사 최적, 검사 질량. 검사 질량, 검사 최적. 검사 질량, 컨트롤 질량이니까 mass라고 부르고 검사 최적, 컨트롤 볼륨. 검사 질량은 아까 말한 그 풍선
풍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검사하고 싶어, 컨트롤하고 싶어, 검사하고 싶은 요 기체, 요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시스템. 이렇게 잡았어. 여기 안에 있는 가스, 기체. 이걸 시스템으로 잡았어. 여기는 주이고.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럼 무슨 시스템일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시스템 중에 명명하면 어떤 거예요? 밀폐 시스템, 개방 시스템, 고립 시스템. 풍선. 풍선대에 있는 기체를 시스템으로 보면 밀폐 시스템이지? 이건 밀폐 시스템이에요. 밀폐. 이 밀폐 시스템을 다른 말로 검사 질량이라고 불러. 이 안에 질량이 고정돼 있잖아. 들락날락 안 하니까. 그죠? 검사 질량. 검사 최적은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열려 있는 이런 펌프 같은 거. 펌프 같은 거. 이거 질량이 들어가고 질량이 나오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질량을 따라다니면서 해석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고 출구에서 나가니까 시시각각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에라 나는 질량에 관심 있지 않고 이 최적에 관심 있는 거야. 최적. 최적을 딱 유리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검사 최적을 놓고 최적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 즉 이건 개방 시스템이지. 개방 시스템. 개방 시스템을 다른 말로 검사 최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질량이 고정이 안 되니까 최적을 고정하자. 그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1장과 2장까지 했어요. 자, 이 두 번째 시간 정리하고 세 번째 시간에서 계속 할 텐데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연력학의 응용 범위가 굉장히 많다. 특별히 요즘 지금 5G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력학, 열전달, 연료체 시스템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부각이 되고 그걸로 전기 만들고 수소 만들고 이것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연결되고 또 뭐 스마트 그리드에서 아주 최적으로 에너지를 보내고 하는 시대에 열 문제가 꼭 나온다. 그래서 그런 전기차나 수소차의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 문제,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수소차 기술 중에 하나예요. 수소차 하면은 어? 연료전지 스택 그 덩어리 스택을 잘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전기 공급하는 거 전기 기술이 들어가지. 그 다음에 열 관리 기술 이게 3대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계과가 전기차 시대에 뭐 기계과가 인기가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계가 없으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다만 이제 기계 혼자는 못하는 거지. 기계하고 전기 또 배터리 같은 거 화학, 화공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검사 질량과 검사 최적이라는 용어는 검사 질량은 그 밀폐 시스템, 검사 최적은 개방 시스템을 이르는 말이다 라는 말까지 했고 이것으로 연력학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